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나와 엄마 사이를 이간질해? 창호 씨,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머니와 당신 사이를 이간질했다니? 너한테 더 들을 필요도 없으니까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줘.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70대 정효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못된 며느리가 제정신인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든 뒤 아들에게 이간질을 시켜서 저를 버리고 제 재산을 가로챘던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화나는 사연 듣기 전 희극 인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위로의 댓글도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이후 쭉 홀로 지내고 있었답니다.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었기에 그가 없는 집은 참으로 낯설고 조용하더군요. 물론 우리 두 부부 사이에 아들 하나 있기는 하지만 결혼하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적적한 생활을 저 혼자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컸답니다. 그래도 이런 외로움을 떨쳐내려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마을에 가볍게 산책을 나가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거나 남편 제삿날이 되면 마음 한편은 여전히 허전함이 가득해서 항상 눈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그런 날은 오래된 앨범을 펼치며 젊은 시절의 사진을 하나씩 들춰보면서 영감, 이 불쌍한 마누라 얼른 데리고 가시게나 하고 속으로 외치곤 했답니다. 그렇게 적적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던 어느 날 외아들 창호가 뜻밖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예요, 창호. 오랜만에 아들 목소리 들으니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겠더라고요. 창호야, 그래. 미국 생활은 어때? 많이 바쁘지? 사실 엄마, 저 미국 직장을 정리하고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가려고요. 같이 살면서 엄마도 좀 챙기고 싶어요. 한국에 돌아오면 친한 형이 사람을 구한다는데 거기서 일할 생각이에요. 그 형이 보장도 해준다 하니까 걱정 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에게 가족은 이제 저 하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일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더라고요. 미국 생활도 갈수록 어렵기도 해서 이번 기회에 큰맘 먹고 결심했어요. 잠깐만요, 엄마. 진주 바꿔드릴게요. 어머님, 저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3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될 거라니 반가우시죠? 전화 통화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얼굴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구나. 며느리도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어 좋지? 네. 이제 미국 생활은 한 달 정도 정리하고 바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때 봬요, 어머니. 그래, 알았다. 한국 오면 집 구해야 하고 너희들이 많이 바쁘겠구나. 나도 나대로 준비할 게 있으니 다음에 곧 또 통화하자. 창호와 며느리 진주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답니다.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 혼자였던 적막한 시간이 떠오르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한가득 밀려왔기 때문이죠. 언제부터인가 늘 조용하던 집이 이제 다시 활기차게 변할 것만 같았고 혹시라도 아들 내외에게 손자 손녀라도 생긴다면 웃음이 넘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를 기다리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꿈만 같았던 시간이었고 이 집이 이제는 빈집이 아니라 가족이 가득 찬 따뜻한 공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설렘은 아들 내외가 돌아온 뒤 저에게는 끔찍한 비극의 시작길이었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아들 내외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집을 구하고 짐을 정리한 뒤 저를 찾아왔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아들 내외여서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다 같이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아들 창호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답니다. 엄마, 저희가 이번에 돌아온 것도 그렇고 이제 엄마랑 같이 지내고 싶어서요. 이건 진주랑 미국에서 이미 이야기 끝낸 내용이에요. 엄마만 결정해주면 돼요. 그래, 나도 너희랑 같이 살면 더 든든할 것 같아.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지?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지금 계신 집은 이제 팔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럼 저희도 엄마랑 더 가까이 지내고 서로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집을 처분하고 너희와 같이 살면 나도 좋지. 그런데 갑자기 이 집을 팔아버리는 게 조금 마음이 많이 복잡하긴 하네. 그래도 이 집이 너희 아빠와의 추억이 많이 깃든 집인데. 엄마도 이 집에서 살다가 아빠 품으로 떠나려고 했거든. 집을 팔아서까지 너희 집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 싶다. 어머님, 혼자 살면 적적하잖아요. 그냥 이 집 팔고 저희와 같이 살아요. 제가 지금은 직장 다니지 않아도 예전에 은행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는 거 어머니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집 처분하고 받은 돈을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 금리가 좋은 적금 상품들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어머님 노후 자금도 두둑하면 좋으니까 이 기회에 저희랑 같이 살면서 제가 자산을 좀 더 불려드릴게요. 그래? 네가 그렇게 신경 써준다니 고맙구나. 나는 큰 욕심은 없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 유용할 수도 있겠네. 자식이 창호 혼자이다 보니 너가 이렇게 나를 친정엄마처럼 위해주고 생각해주니 그저 고맙기만 하구나. 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자산이 더 잘 불어날 수 있게 꼼꼼히 알아보고 적금 들어드릴게요. 편하게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어머님도 신경 덜 쓰시고 마음 편하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날 아들과 며느리의 제안에 살짝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가진 재산이라고는 영감과 같이 살았던 그 집 한 채가 전부였으니 말이에요. 그 집을 지금 당장 팔아서 아들 집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 싶었지만 오랜 시간 적적하게 지냈던 집이다 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그 집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들더군요. 그리고 함께 살며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이 집을 팔고 아들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아들 창호와 며느리 진주와 같이 동네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집이군요. 지금 시세에 맞춰 잘 알아봐 드릴게요. 저는 아들이 옆에 앉아있자 조금은 안심이 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십수년을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에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답니다. 창호와 진주가 공인중개사와 계약 과정을 차분히 설명받고 집 매매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옆에서 조용히 듣기만 했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한 달 뒤에 매매가 완료되었고 매매 후 받게 된 돈은 아들 집으로 들어가기 전 며느리 진주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진주야, 이거 네가 적금 넣어준다 했지.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게 더 좋겠다. 고맙고 잘 부탁할게.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은행에 알아보고 제일 좋은 조건으로 넣어드릴게요. 어머님께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게 잘 관리해드릴게요. 그래, 내가 너희를 믿고 맡기는 거다.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다, 진주야. 그렇게 모든 정리를 마친 저는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익숙했던 집을 떠나 아들 내외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즐거움을 느꼈답니다. 항상 텔레비전 소리와 적막한 소리가 가득했던 집안의 가족들 다 같이 밥 먹는 소리, 웃는 소리를 들으니 그렇게 기쁠 수 없더군요. 그 즐거움이 제 마음을 가득 메울 때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어머님, 지금 설거지 하는 거예요? 설거지 물 온도를 너무 뜨겁게 쓰시네요. 이렇게 하면 가스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창호 씨 혼자 돈 벌고 있으니까 생활이 빠듯해요. 아, 그래?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설거지 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다음부터는 신경 쓰마. 어머니,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혹시 저녁 늦게까지 TV 보시면 다음날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도 예민한 성격이라서 소리가 조금만 나도 잠 뒤척여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어머니 부쩍 텔레비전 늦게까지 보는 소리 때문에 저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기세도 많이 나올 건데 웬만하면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나이 들수록 잠이 일찍 오지 않더구나. 그래, 알았다. 걱정해줘서 고맙다. 이제부터는 조금 이른 시간에 자려고 노력해보마. 이때부터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점점 며느리 진주의 미묘한 태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창호가 있을 때는 다정하게 말하던 진주가 창호가 없는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곤 했으니까요. 엄마, 저 출근할게요. 진주야, 나 갈게. 오늘도 엄마 잘 부탁해. 그리고 항상 고마워. 너같이 착한 부인도 없을 거야. 당연하지.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내가 딸처럼 잘해드려야지. 안 그래,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고 고생해, 여보. 그래, 다녀올게. 엄마 저녁에 봬요. 그래, 창호야 애써라. 오늘도 창호가 고생하겠구나. 그나저나 진주야, 이거 여기다 놔도 괜찮겠니? 어머님,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발 좀 알아서 정리해주세요. 저도 바빠 죽겠는데 제가 어머님 일까지 다 신경 써야 하나요? 아, 미안하다. 그냥 어디에 두면 좋을지 몰라서.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 내 맘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다. 어머님도 이제 이 집에서 좀 익숙해지셔야죠. 괜히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시면 제가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설거지 하실 때 물 여기저기 튀기지 않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닦아야 해서 정말 불편해요. 미안해. 진주야, 내가 다음부터 더 조심할게. 저번 설거지할 때 물 온도도 그렇고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자주 이런 일 생기면 피곤하니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창호 앞에서는 다정한 며느리로 보이려 애쓰는 진주의 태도와 둘만 있을 때 막대하는 태도 사이에서 저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도 싫었답니다. 저녁이 되어 창호가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자 진주는 평소와 다르게 저에게 살갑게 굴며 미소도 짓더군요. 어머님, 이 집에서 같이 살아서 제가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녁 준비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둘 사이가 질투날 정도야. 엄마, 진주랑 잘 지내는 거 보니 마음이 놓여요. 둘이 사이가 좋으니까 제가 참 고맙네요. 아, 어머님, 핸드폰 좀 잠깐 주실 수 있어요? 무슨 메시지가 왔는데 어머님께 알려드리려고요. 저는 항상 거실 선반에 핸드폰을 올려두는 오래된 습관이 있어요. 무슨 메시지가 왔다고 해서 핸드폰을 찾으러 선반에 갔는데 제 핸드폰이 갑자기 보이지 않더군요. 항상 이 선반 위에 핸드폰을 놔두는데 핸드폰이 도대체 어디로 갔지? 어머님, 또 핸드폰 사라졌어요. 또 핸드폰을 어디에 두셨을까요? 요즘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 말을 한 뒤 진주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더군요. 핸드폰 벨이 울리는 곳은 냉장고 아니었답니다. 냉장고 안에서 핸드폰 벨 소리가 울리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어머, 어머님, 여기 냉장고에 핸드폰을 넣어두셨네요. 무슨 일로 여기에 두신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왜 냉장고에 넣어뒀지? 분명 거실에 둔 기억이 있는데. 창호 씨, 어머님이 요즘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계속 신경 쓰고 있지만 혹시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며느리 진주는 창호 앞에서 나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척하며 아들 앞에서 저를 치매 환자로 조금씩 몰아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호 씨, 나 사실 요즘 조금 힘들어. 왜? 엄마랑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해? 어머님이 사실 창호 씨가 없을 때 저한테 많이 예민하게 대하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이것저것 잔소리하시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시고 솔직히 조금 무서워. 그리고 창호 씨, 이런 말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머님이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는 게 심하셔. 아까 봤지? 냉장고에 어머니 핸드폰 들어있었던 거. 그거 말고도 어머니 코푼 휴지나 팔찌도 냉장고에 넣어두셨더라니까. 내가 물어보면 전혀 기억도 못 하시고. 그런데도 왜 그런 거냐고 물으면 화를 내시고 가끔은 갑자기 예민해지셔서 날 다그치시기도 하고. 진주야, 미안해.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 나와 있을 때는 항상 멀쩡하셨으니까 엄마가 너한테 그러셨다니. 너무 속상했겠다. 내가 미리 알아채주지 못해서 미안해. 창호 씨, 그리고 여기 멍든 거 보여? 사실 나 오늘 어머님께 맞았어.
이게 다 어머님이 창호 없을 때 나한테 화풀이 하신 거예요. 그냥 사소한 일로 나를 막 다그치시더니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나를 밀쳤어. 그래서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혀서 이렇게 멍이 든 거고요.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창호 씨에게 말 안 하고 있었던 이유는 내가 말하게 되면 창호 씨와 어머님과의 관계가 더 복잡해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아니, 몸에 멍까지. 진주야, 정말 엄마가 그러셨단 말이야?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무조건 지금 엄마한테 이야기할게. 아니, 창호 씨,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제가 당신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걸 아시면 내일 단 둘이 있을 때 더 화내실 거예요. 저도 창호 씨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이니 존경하고 싶은데 창호 씨가 가서 어머니를 다그친다면 제가 너무 힘들어져요. 일단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창호 씨가 알게 됐으니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저도 더 힘들어지니까요. 어떻게든 제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게요. 알겠어. 진주야,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말하지 않을게. 엄마가 너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네. 그렇다고 너가 없는 말을 지어서 할 애도 아니니까. 일단은 이 상황을 내가 알았으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진주는 이렇게 늦은 밤, 제가 자고 있을 때마다 창호에게 매일 이런 말을 한 것 같더군요. 아마도 못된 며느라기는 속으로 자신이 꾸민 거짓말이 통했다고 생각하며 뿌듯해했겠죠. 그 뒤로도 제 물건이나 핸드폰을 냉장고나 옷장에 넣어서 마치 제가 그 안에 물건을 넣어놓은 것 마냥 창호 앞에서 쇼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도 점점 저를 차갑게 대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창호 씨, 오늘 저녁은 창호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어머니와 함께 식사해요. 어머니, 이번에도 갈비찜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와 같이 요리하면 정말 맛있게 완성돼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응, 알겠어. 샤워만 얼른 하고 옷 갈아입고 나갈게.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다. 그래도 샤워하고 나서 개운하지, 아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고 있어. 나는 이거 마저 다 보고 나서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엄마만 따로 식사하시던지. 난 지금 배고프니까 진주랑 먼저 먹을게. 아들, 오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고 말투도 좀 예민해져 있는 것 같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데 왜 자꾸 간섭이야, 엄마? 나는 뭐 맨날 말투가 좋아야 하나? 그냥 걱정해서 그런 건데, 알았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이해해주세요. 요즘 창호 씨 직장에서 일이 많은지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창호 씨,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도 어머니께 그럼 안 돼요. 사과해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지금 갈비찜 따뜻하게 맛있으니까. 오늘만 프로그램 보지 말고 저희랑 지금 같이 식사해요. 창호 씨도 얼른 어머니께 사과해. 그래, 엄마 미안해. 요즘 스트레스도 받고 내가 하는 일도 바쁘니까 이해해줘. 밥 먹고 나는 먼저 들어가서 쉴게. 어머니, 창호 씨도 바쁜 사람이에요. 밥 먹고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창호 씨 혼자 있게 배려해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창호는 저와 대화하려는 시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주가 중간에서 그런 시간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게 보였답니다. 창호 씨,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계속 잊어버리시는 것도 많고, 나한테도 자꾸 소리를 지르는 횟수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나도 느꼈어. 엄마가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더라. 엄마가 물건을 여기저기 놔둘 뿐이 아닌데 옷장에 숨겨진 물건도 그렇고 좀 이상하긴 해. 그렇죠. 요즘은 특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머님이 무서워요. 그냥 같이 지내는 게 힘들 정도예요. 나도 며칠 고민해봤는데 우리가 요양원에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실은 진주 몸에 멍든 자국 본 이후부터 나도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 때문에 과격해진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엄마가 이러시는 건 분명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요양원에 가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진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저번에 엄마 집 팔고 받은 돈 적금 들고 있다고 했지. 그 돈 엄마 노후자금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요양원 관련 비용 내도록 하자. 엄마도 이해할 거야. 맞아요, 창호 씨. 어머님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자주 방문하면 좋잖아요. 그럼 내일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다. 요양원에 가는 게 서로에게 더 좋다고. 진주가 엄마와 단둘이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은 꺼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니까. 요즘 엄마 깜빡하는 증세만 언급하면서 내가 한번 설득해볼게. 그렇게 말하면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노력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지쳐 있었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언젠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는 않을까 생각했는데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더군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같이 이야기할 게 있어요. 창호 씨가 말할 테니 어머니 같이 이야기하도록 해요. 그래, 알았다. 창호야,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 나에게 직접 말해줘. 엄마 그동안 계속 고민했는데 엄마 지금 요양원에 가는 게 어떨까 해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엄마가 요즘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엄마 요즘에 물건을 여기저기 놔두고서는 찾지 못하기도 하니까. 진주가 엄마 그런 모습 때문에 밖에 일이 있어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대. 혹시라도 엄마 가습을 켜놓은 거 깜빡하고 있을까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다. 나 정신 멀쩡해. 나 정말 괜찮아. 아들이 이렇게 나를 걱정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야? 어머니, 지금 상황이 당황스럽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저 나름 많이 힘들었어요. 바깥 일이 있어도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길까봐 저도 지금까지 편하게 외출도 못했고요. 제가 항상 마음이 불안해서 요즘 잠도 편히 못 자고 있어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자주 찾아갈게요. 엄마 그렇게 하자. 우리가 서로 더 나아지려면 차라리 엄마가 요양원에 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주 말대로 우리가 자주 찾아가도록 할게. 창호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서늘해졌다는 걸 느꼈을 때부터 제 자신이 이 집에서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 요양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서운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이미 우리 불쌍한 우리 아들 창호는 못된 며느라기 진주 말에 지배당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오히려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기는 것보다 차라리 요양원에서의 조용한 시간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곳에 간다면 이곳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의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창호는 똑똑한 아들이기에 언젠가는 이 애미의 억울한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길로 저는 곧장 짐을 쌌답니다. 다음 날 요양원에 도착하니 요양원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저희 요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의 직원 김 씨입니다. 보호자인 아드님과 통화했어요. 효숙 어머님을 등록해드리러 왔어요. 효숙 어머님, 이리로 오세요. 저희 요양원은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니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요양원 생활을 한 지 몇 주가 지났어요. 요양원에서 점점 편안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나가며 수다를 나누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 됐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저 이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항상 겉으로는 밝은 모습으로 지내기는 했지만 하루하루 먼저 떠난 남편을 따라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좋게 봤던 요양원 직원 김 씨가 아들 창호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창호 씨. 저는 효숙 어머님을 맡고 있는 김 씨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잠시 통화 괜찮으실까요?
네, 물론이죠. 저희 어머니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시죠? 바쁘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 못하게 되네요. 네, 효숙 어머님은 요양원에서 정말 잘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에 비해 정말 많이 밝아지셨고, 여러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저희를 도와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도와주는 고마운 분이세요. 그래서 말인데요. 몇 달을 제가 꾸준히 효숙 어머님을 관찰해 보았는데, 요양원에 오신 이유가 치매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어머님께는 치매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물건을 늘 두던 자리에 두고 무엇보다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 활동에 참여하시고 다른 분들과의 소통도 활발하거든요. 정말요? 그러면 치매가 아닌 건가요? 분명 집에서는 핸드폰을 여기저기 두고 심지어 냉장고에서 발견된 적도 많았거든요. 옷장에서도 물건이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와 둘이 있을 때 이런 증세가 심하다고 해서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효숙 어머님은 치매가 아닌 매우 건강한 분이십니다. 아드님이 계시는데 이곳에서 생활하는 게 안타까워서요. 워낙 마음씨가 좋은 분인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실은 며느님이 몇 번이나 전화해서 아드님께 치매 증세가 심해진 것처럼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다시 댁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사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뭐지? 진주가 그런 부탁을 했다고? 그리고 분명 나와 있을 때도 냉장고에서 엄마 핸드폰이 울리는 걸 내가 똑똑히 봤는데. 진주가 설마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엄마와 내 사이를 이간질할 애가 아닌데.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던 것일까? 어쩌면 진주가 했던 말들이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좀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창호는 요양원 직원과의 통화 이후로 진주에 대한 의심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창호 씨, 나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신다지? 내가 매일 김 씨라는 직원분과 통화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는 마. 그래? 고마워. 안 그래도 직장 일이 많아서 요양원에 전화하는 거 놓쳤는데 너가 매일 전화하고 있다니 다행이네. 엄마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리고 말이야.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 과거에 은행에서 일할 때 나를 엄청 잘 챙겨준 선배가 있거든. 마침 한국에 왔다고 하니까 어제 연락이 왔어. 은행 일 그만두고 가게를 창업하게 됐는데 지금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네. 마침 우리 집 근처이기도 하고 이제 평일에 돌봐드릴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나도 거기 나가서 아르바이트하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가 지금은 딩크족으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갑자기 아이가 생겨버릴 수도 있잖아. 창호 씨 혼자 일하는 것보다 나도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해서 차곡차곡 돈 모으는 게 어떨까 싶어? 알았어. 그렇게 해. 너도 그동안 엄마 돌봐드리느라 고생했으니까 나가서 바람도 쐬면 좋지. 응. 일을 한다고 해서 어머님에게 소홀하지는 않을 거야. 전화 매일 드릴 거고 어머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그럼 내일부터 나 일 나가는 걸로 할게. 그렇게 가게에서 일하겠다고 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며느라기가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창호 씨, 미안해. 나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요즘 선배 가게가 너무 잘 되네. 인건비 줄이는 대신 나한테 더 주기로 했으니까 오늘도 내가 늦게까지 남아서 일해야 할 것 같아. 또 늦게 들어와?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길래? 가게에 손님이 계속 몰려오다 보니 어쩔 수 없지. 나도 일찍 들어가고 싶은데 어쩌겠어. 선배가 나한테만 의지하는데 일단 일찍 자. 나 일 끝나고 갈게. 그날 이후에도 진주는 자주 늦게 들어오고 그런 날이 많아지자 창호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요양원에 간 이후 진주의 돈 씀씀이가 달라졌다고 해요. 명품 가방을 사거나 명품 의류를 사며 과소비를 일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평소에 느끼던 불안감이 커지면서 진주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창호는 결국 연차를 내고 진주의 뒤를 캐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의 차를 빌린 창호는 진주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진주가 어느 한 카페에 도착하는 걸 보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카페 테라스에서 진주와 낯선 남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주야, 오늘따라 더 예쁘네. 진작에 너희 시어머니 요양원에 보내지는. 아무튼 너희 시어머니 요양원에 보낸다는 건 진짜 완벽한 계획이었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일한다고 하더니 남자를 만나고 있던 거였어? 그치? 창호가 워낙 단순해서 개 속이는 건 일도 아니야. 완전 자기 엄마 치매라고 생각하더라니까. 나도 미국에서 자기 보고 싶어서 얼마나 빨리 마무리 짓고 한국 들어왔는지 몰라. 요양원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편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도 진짜 착한 것 같아. 어떻게 적금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 큰 돈을 바로 너한테 맡기냐? 암튼 지금 그 돈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차도 사고 편하게 밥도 먹고 옷도 사고 좋네. 그치?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그 돈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야외에도 못 나왔을 거라고. 나 그 돈으로 또 사고 싶은 것 있어. 너 저번에 롤렉스 시계 사준다고 했잖아. 말 나온 김에 오늘 그거 사러 가자. 그래, 좋아. 뭐 까짓것 시계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지. 창호는 핸드폰 녹음기를 틀어놓고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소름 끼치는 대화였고 진주의 말에 하나밖에 없는 애미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자신의 모습에 망연자실했다고 해요. 아들이 그 순간 느꼈을 고통이 어떠했을지 지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답니다. 아들은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채 그 길로 요양원에 있는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니? 창호야? 오늘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어? 엄마, 나는 인간도 아니야. 엄마,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해. 진주 말만 듣고 엄마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 그리고 엄마 치매 환자 취급하고 여기로 보낸 거 진짜 후회하고 있어. 실은 진주 뒤를 오늘 내가 캐봤는데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 엄마와 나에게 엄마 집 한 돈 적금 든다고 했으면서 그 돈을 그 남자와 마음대로 쓰고 있던 것도 확인했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로 진주가 그랬단 말이야? 응, 내가 직접 확인했어. 진주가 이렇게 엄마를 속이고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야. 엄마가 자기를 막 대한다는 것과 상처 준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그만. 엄마와 대화를 해봤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진주를 믿었어. 엄마는 이렇게 이곳에서 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엄마 정말로 미안해. 용서해줘. 창호야, 됐다. 예미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 그런 일이 있었다니 너가 더 힘들었겠구나. 어떻게 할 셈이니? 내 돈까지 그 남자와 펑펑 쓰고 다녔다니 너무 괘씸한 애구나. 엄마, 이제는 진주와의 관계를 정리할 거야. 다시는 엄마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을 거야. 상간남 소송 진행하고 진주에게 위자료 청구하면서 엄마 돈 막 쓰고 다녔던 거 그것도 어떻게든 돌려받을 거야. 앞으로는 엄마 잘모시면서 내가 잘할게. 정말로 미안해, 엄마. 창호야, 괜찮다. 엄마도 늘 혼자여서 적적했는데 이곳에서 좋은 어르신들과 좋은 시간 보내서 엄마도 좋았어.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못된 여우를 그동안 집안 식구로 들여놓고 있었구나. 부디 엄마는 이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일 마무리 잘하고 엄마 모시러 올게요. 정말 미안해, 엄마.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 길로 성호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률 상담을 진행한 뒤 위자료 청구 소송과 상간남 소송 진행을 알아봤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장우 씨,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아내 진주와 관련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내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진주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숨기고 저와 제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어머니가 치매 환자인 것처럼 행세했고, 엄마가 진주를 막대한다는 식으로 이간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확인 결과 진주의 말은 다 거짓이라는 걸 알게 돼서 분하고 억울할 따름입니다. 그렇군요.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주와 상간남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진주가 저희 어머니의 재산도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이번 기회에 돈도 돌려받고 제 부인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선 위자료 청구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과 부인의 대화 내용이나 증거 자료는 있나요? 네, 제가 진주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네, 확인해 보니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유용할 것입니다. 또, 진주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점과 상간남과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소송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몇 달 후 법원에서 승소를 하고 집에 남아있는 진주의 짐을 다 정리한 뒤 승소 사실을 모른 채 들어온 진주를 향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할 말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봐. 창호 씨, 왜 갑자기 화를 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나 오늘 법원에서 승소했어. 위자료 청구 소송과 상간남 소송 모두 다 이겼어. 너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어.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나와 엄마 사이를 이간질해? 우리 어머니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것도 이제는 다 알았어. 더 이상 너랑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 오늘 너의 짐을 다 뺄 거니까 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그 남자랑 잘 먹고 잘 살던지. 제발, 창호 씨 그러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네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러고도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니 나도 너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이만큼 대접해주는 거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나가. 그리고 그동안 우리 몰래 쓴 엄마 돈도 다 갚아야 할 테니까 그리 알고. 진주가 도망가듯이 집을 나간 후 창호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함을 느꼈다고 해요. 다음 날 창호는 요양원으로 찾아왔고 저는 그런 창호를 따뜻하게 맞이해줬답니다. 엄마,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지? 이제 일이 다 해결됐어. 다 준비했어? 응, 그래 아들. 짐은 어제 다 싸놨어. 그래도 몇 달 지낸 곳이어서 그런지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서운한 마음도 생기더라. 그래도 너와 다시 같이 살 수 있다니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엄마, 이제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못된 진주는 이제 없으니 마음 편하게 지내도 돼. 이제 그 집에서 엄마와 나와 둘이서 행복한 추억 만들자. 아버지 빈자리까지 내가 다 채워줄게요. 그 길로 우리는 집안 가구를 같이 정리하고 아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미꽃을 사와서 집안을 예쁘게 장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느끼는 따뜻한 가족의 정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이제 지금은 아들 창호와 서로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들과 저는 힘든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로 결심했답니다. 기구한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및 아들과 새 출발을 하게 된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줄 부탁드립니다.